네.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기하게도 자동차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쵸. CES 2026에서 현대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번쩍이는 신차가 아니라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거든요. 맞습니다. 이 관련 기사들이나 분석 보고서들을 쭉 보면요, 이게 단순한 신기술 발표가 아니라 현대라는 회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걸고 벌이는, 뭐랄까, 거대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동차 회사 부스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엄청난 메시지죠. 그렇죠. 심지어 관람객들이 이 로봇 하나 보려고 1시간 넘게 줄을 섰다고 하니까요. 오늘 자료들은 그래서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서 현대차 그룹이 왜 AI 로보틱스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비즈니스 전략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정말 공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2억 원이라는 가격표에는 과연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아틀라스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건지 그것부터 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을 초월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냥 좀 멋지게 쓴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건가요? 핵심 스펙을 딱 보면요. 그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피지컬부터가 압도적이에요. 피지컬이요? 네, 키가 189cm에 무게 90kg, 그런데 최대 50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50kg이면 웬만한 성인 남성 한 명을 그냥 드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팔을 쭉 뻗으면 2.3m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힘과 작업 반경을 거의 완벽하게 맞춘 거죠. 근데 힘만 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자동차 공장은 아주 섬세한 작업이 많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정밀함과 유연성이 아틀라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손이랑 비슷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가 달려 있어서 아주 미세한 힘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 촉각 센서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56개나 되는 관절 대부분이 360도로 회전한다는 점이에요. 360도로요? 네. 그건 인간의 신체 구조를 아예 뛰어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사람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정밀한 조립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장 환경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훨씬 거칠잖아요. 뭐 먼지라던가 기름, 예상치 못한 충격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것 같은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현대차도 바로 그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환경 테스트를 다 통과했고요. 와, 심지어 방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방수요? 네, 작업 끝나고 더러워지면 그냥 물로 씻어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건 뭐랄까, 처음부터 작업용으로 설계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물로 씻을 수 있는 로봇이라니 정말 도구로 생각하고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성 측면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요,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충전소로 걸어가서 단 3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일하러 가요. 3분 만에요? 네, 사실상 24시간 내내 가동이 가능한 거죠. 게다가 대부분의 새로운 작업은 단 하루면 학심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건 단순히 걷고 물건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장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말 그대로 진짜 산업용 일꾼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CNET 같은 해외 유력 매체들이 왜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꼽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는 실험실의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눈앞에 뒀다는 그 실용성에서 다른 로봇들과의 격차를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 시연은 전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이거 언제 쓸 수 있나요? 물어보면 언젠가는요 하고 좀 얼버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현대차는 이번에도 그런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2028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8년이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데요? 바로 실전에 투입한다는 건가요? 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아, 그 HMG MA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일 어려운 일을 시키진 않겠죠. 초기에는 부품을 순서대로 분류하는 것처럼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람은 좀 지치기 쉬운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품 조립 같은 더 복잡하고 정밀한 공정으로 작업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그냥 공장에 데려다 놓는다고 바로 일을 잘하는 건 아닐 텐데요. 사람은 신입사원 교육이라도 시키는데 로봇은 훈련을 어떻게 시키죠? 여기서 현대차 그룹의 치밀스 전략이 드러납니다.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줄여서 RMAC라는 말하자면 로봇 전용 훈련소를 올해 미국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로봇 전용 훈련소요? 네. 실제 공장이랑 똑같은 환경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로봇들을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미리 수업식 훈련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로봇 사관학교를 만드는 거군요.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즉 SDF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공장에 로봇을 가져다 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적인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설비 배치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SDF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작업 순서를 아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틀라스라는 최첨단 하드웨어가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최첨단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RMAC에서 훈련받고 SDF 공장에 투입된 로봇은 그걸로 끝이 아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훈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RMAC는 훈련받은 로봇이 실제 SDF 공장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노하우를 쌓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실제 데이터가 다시 훈련소인 RMAC로 실시간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RMAC는 그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공장 A에서 일하던 로봇이 배운 노하우가 훈련소를 통해서 공장 B에 있는 다른 로봇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 한 대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로봇 군단 전체가 동시에 경험치를 쌓으면서 집단적으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걸 넘어서 로봇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학습하는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로보틱스 미래의 핵심입니다. 로봇 전용 훈련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다는 건 정말 대량으로 제대로 쓰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그런데 결국 돈 문제가 남습니다. 이 엄청난 로봇, 한 대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와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초기 양산 모델의 가격을 약 13만에서 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걸 도입해서 과연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바로 2년 내 투자비 회수, ROI.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한다. 맞습니다. 그 계산법이 아주 직설적이고 명쾌해요. 현재 미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8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보통 공장은 2교대로 돌아가니까 한 자리에 2명이 필요하고 1년에 16만 달러의 인건비가 들죠. 2년이면 32만 달러고요. 그런데 아틀라스 한 대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니까 사실상 근로자 2명, 어쩌면 3교대까지 생각하면 3명의 몫을 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억 원, 약 14만 달러짜리 로봇을 도입하면 2년 만에 인건비 절감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게다가 로봇은 휴가나 병가도 없고 복리후생 비용도 안 들잖아요. 잘 관리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죠. 2년 안에 투자비 회수라. 그 계산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한편으로는 경쟁사인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목표 가격이 2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잖아요. 2억 원짜리 아틀라스는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현대차의 전략, 바로 프리미엄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LS증권의 한 연구원이 당장 공장에 투입해 사고 없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역량에서는 아틀라스가 옵티머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아,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싼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비싸더라도 지금 당장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더 뛰어난 신뢰성과 정밀 제어 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한 대가 사고라도 한 번 내면 그 손실이 로봇 가격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산 라인이 멈추니까요. 네, 현대차는 바로 그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파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현대차 그룹 혼자서 다 하는 건가요? 로봇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훈련 시스템까지 이걸 한 회사가 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의 성공을 위해서 그룹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팀플레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팀플레이요? 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각 계열사가 자기 역할을 맡고 있죠. 로봇의 근육과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는 현대 모비스가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아, 액추에이터. 이게 로봇 원가의 60%를 차지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면 자동차 부품사에서 첨단 로봇 부품사로 완벽하게 변신하게 되는 거죠. 증권가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물류 전문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로봇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를 담당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이 로봇들이 훈련하고 싸울 전장, 즉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현장과 방대한 양의 실전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룹 내부 역량 결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특히 두뇌에 해당하는 AI 기술은 전문 기업들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와의 협력도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몸에 최고의 두뇌를 탑재하기 위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손을 잡았어요. 최고의 두뇌라면 역시 구글 딥마인드인가요? 그렇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로봇의 두뇌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로봇은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사람이 말하는 자연어를 이해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가 되는 거죠. 저기 파란 상자 좀 옮겨줘 같은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똑똑한 두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그래픽카드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의 완벽한 하드웨어와 글로벌 최고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발표는 단순한 로봇 공개를 넘어섰네요. 2028년이라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2년 내 투자 회수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룹 전체와 글로벌 파트너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 구축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청사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자동차 기업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저평가된 전통 제조업의 틀을 깨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테슬라처럼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스스로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 노동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뒤 우리가 현대라는 브랜드를 떠올릴 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아니면 우리 삶 곳곳에서 활약하는 로봇이 먼저 떠오를까요?